자, 조봉암이 59년 7월 31일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60년 3.15 부정선거로 가는 건데요. 3.15 부정선거 어떻게 됐냐면은 야당 후보가 또 죽었어요. 조병옥 박사가. 근데 그거는 뭐 신익희는 뭐 독살당했다 그런 의혹이 있지만 조병옥 선생은 이제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그 수술 받으러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수술 잘 받았고 회복되고 있고 기자들 찾아가서 기자들하고 하하호호 뭐 그 농담도 하고 이게 뭐 이제 돌아서 선거 잘 치러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 좀 산포 좀 갔다 올게 하고 산포 건너나가다 푹 쓰러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병사를 한 건데. 근데 우리 선거사가 참 기막히죠. 이승만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네. 죽거나 죽이거나 안 죽으면 죽이거나.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선거가 그러니까 1960년 4.19가 일어나기 직전 3.15 선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통령 선거는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승만하고 조병옥 딱 두 사람만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뭐 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이 뭐 당선이 됐고 부통령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승만이 더 나이 4살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번에는 길을 쓰고 이기붕이를 당선시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돼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표했어요. 문서를 입수해서 경찰 및 공무원에 지정된 부정선거 방법이 또 아주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이렇게 몰표를 그냥 집어넣는 거를 또 적발을 해갖고 그건 사진입니다. 이게 X가 몰표를 집어넣은 거고 그걸 그 참관인이 붙잡은 거예요. 뭐 이제 그런 데서 난리가 났고 뭐 아까 사진 보면 이게 3인 1조 5인 1조 뭐 그렇게 가서 그 짝지어서 가는 겁니다. 경찰관이 표도 투표한 수송 중에 표를 바꿔치기 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때문에 왜냐면은 요새 안 해 그런 것보다도 아예 의혹의 소지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누구 국민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통령이 돼서도 떳떳하지 않지 않습니까? 부정이다 하고 적발 고발했다가 잔뜩 두들겨 맞힌 민주시민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건 뭐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약과죠.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부정선거 규탄 데모를 하는데 경찰이 총 들고 나오고 특히 마산에서 아주 세게 보여줬죠. 이건 그러니까 마산에 야당 의원이었다가 자유당 쪽으로 넘어간 사람 집이 이제 이렇게 뚫려 붙여집니다. 시위가 있었던 거리. 이게 이제 가서 뭐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 시위에는 빨갱이들이 작동했다. 남노당 잔전세력이 했다. 뭐 발표합니다. 그래서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자 이게 그러니까 4.19가요. 이승만은 물러가고 나온 거는 거의 끝판에 아주 조금 남았고 처음에는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즉 부정선거 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4.19가 이제 두어선 이런 게 3월 15일 날 이 젊은이가 이 학생이 그러니까 흉들잖아요. 김주열이라고 마산에서 원래는 남원 학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영문학면의 지역감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마산으로 유학을 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4월 학기였기 때문에 이 친구가 중학교는 졸업하고 마산 선거 입학 허가는 받았지 합격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을 본업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초경하자 희생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기막힌 사진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는 좀 해야죠. 이 사진을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니까 얼른 카메라 감추고 신문사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사로 돌아갔더니 근데 이걸 신문사에서 꺼내놓으니까 난리가 났죠. 야 이거 보도해.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거 보도하면 우리 신문사 문 닫는다. 그때 문 닫는다는 게 괜히 겁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당시에 발행부수 타협을 다투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 지나서니까 야 이거 신문사에서 이거 냈다가 우리 폐간당한다 겁먹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이 무슨 얘기야?
언론이라면 이런 걸 보도해야지 하고 그 결단을 내서 이거 다 보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던 양반인데 자기 그 공장, 회사, 그 비단 장사를 크게 해서 섬유재벌인데 비단재벌인데 공장 트럭을 다 가동시켜서 인쇄공장 풀로 돌려갖고 이 신문을 수만 부를 찍어서 부산 마라톤에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일부가 번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양반이 이 사진을 또 수십 장을 찍어서 서울로 보내서 서울의 각 신문사에서 다 보도하게 했고요. 이게 사일부가 도화선인데 그때 부산의 어떤 군인이 혁명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를 본 거죠.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었던 박모라는 군인. 그놈이 몇 달 후 1년쯤 지난 다음에 탈영하잖아요. 탱크 몰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 신문사를 그래서 신문사와 방송국이 또 3.15 부정선거를 생중계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TV, 칼라 TV하고는 다른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상업방송으로 제일 큰 부산 MBC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생방송을 한 거예요. 생중계를. 그랬더니 그게 바로 생중계 시작한 지 5분 만에 NHK가 받아서 전 세계로 전파를 쏜 거고, 이게 사일부가 번져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부산문화방송과 부산일보. 그걸 뺏은 게 5.16 장학회입니다. 지금 정수장학회로 이어진 게 바로 그렇게 되는 이 역사적인 사진이에요. 그때 정수장학회 일기생으로 받은 사람들은 지금쯤 뭐하고 있을까요? 다 은퇴했을까요? 대개 은퇴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직도 현역에서 열심히 뜨고 있습니다. 김기춘이에요. 역사가 그렇게 이어집니다. 자, 어떤 자식이 김주열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놈이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놈이 잡혔을까요? 안 잡혔어요. 잡혔어요. 잡혔습니다. 박종표라는 마산경찰서 경비주임이 김주열에게 출두는 정면에서 직사했고 그 시신을 유기했단 말이에요. 나쁜 놈이죠. 이 나쁜 놈이 뭐 하는 놈일까요?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찾았어요. 어떤 놈이냐? 반민특위에 잡혀갔던 악질홍병이에요. 악질홍병 알레긴기인데 반민특위가 위험에 들고 난 다음에 무죄로 풀려났어요. 이놈입니다, 이놈. 그래서 그때 재판받는 이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이게 참 기막히죠. 제가 만약에 문학상 심사위원인데 누가 소설을 이렇게 써왔으면 제가 뭐라고 평을 했을까요? 뜻은 알겠는데 너무 자기적이다. 자기적이지. 어떻게 우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을 고발하겠다는 그 뜻은 알겠지만 이거 너무 자기적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현실이에요. 이런 현실. 자, 조범암이 59년 7월 31일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 60년 3.15 부정선거로 가는 건데 3.15 부정선거 어떻게 됐냐면은 야당 후보가 또 죽었어요. 조병옥 박사가. 근데 그거는 신익희는 독살당했다 그런 의혹도 있지만 조병옥 선생은 이제 그런 의혹은 없습니다. 심장병이 있어서 그 수술받으러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가서 수술 잘 받았고 회복되고 있고 기자들 찾아가서 기자들하고 하하호호 농담도 하고 이게 이제 돌아서 선거 잘 치러야지. 그리고 여러분 나 좀 산보 좀 갔다 올게 하고 산보 걸어나가다 푹 쓰러져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말 그 병사를 한 건데. 우리 선거사가 참 기막히죠. 이승만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승만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네요. 죽거나 죽이거나. 안 죽으면 죽이거나. 그래서 이제 참 우리 선거가, 그러니까 1960년 4.19가 일어나기 직전 3.15 선거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대통령 선거는 게임이 끝나버린 겁니다. 이승만하고 조병옥 딱 두 사람만 등록을 했어요. 보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업을 하던 양반인데 자기 그 공장, 회사, 그 비단 장사를 크게 해서 섬유재벌인데 비단재벌인데 공장 트럭을 다 가동시켜서 인쇄공장 풀로 돌려갖고 이 신문을 수만 부를 찍어서 부산 마라톤에 그냥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 사일부가 번져나가는 아주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 양반이 이 사진을 또 수십 장을 찍어서 서울로 보내서 서울의 각 신문사에서 다 보도하게 했고요.
이게 4.19가 도와서인데 그때 부산의 어떤 군인이 혁명이 어떻게 번져나가는가를 본 거죠. 부산의 군수기지 사령관으로 있었던 박모라는 군인. 그놈이 몇 달 후 1년쯤 지난 다음에 탈영하잖아요. 탱크 몰고.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 이른바 이 신문사를 그래서 신문사와 방송국이 또 3.15 부정선거를 생중계했단 말이에요. 이거 아프리카 TV, 칼라 TV하고는 다른 겁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상업방송으로 제일 큰 부산 MBC가 3.15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생방송을 한 거예요. 생중계를. 그랬더니,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뭐 할 필요도 없이 이승만이 당선이 됐고, 부통령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승만이 더 나이, 4살이 더 많아졌으니까. 이번에는 길을 쓰고 이기붕이를 당선시켜야 한다. 이제 그렇게 돼서 부정선거를 자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발표했어요. 문서를 입수해서 경찰 및 공무원에 지정된 부정선거 방법이 아주 다채롭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선거 현장에서 이렇게 몰표를 그냥 집어넣는 거를 또 적발을 해갖고 하는 거죠. 그건 사진입니다. 이게 X가 몰표를 집어넣은 거고 그걸 참관인이 붙잡은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난리가 나고 아까 사진 이게 3인 1조, 5인 1조 그렇게 가서 짝지어서 가는 겁니다. 경찰관이 표도 투표한 수송 중에 표를 바꿔치기 했다. 이런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역사 때문에 왜냐면은 요새 안 해. 그런 것보다도 아예 의혹의 소지를 없애주는 게 좋지 않습니까? 누구 항상 국민의 상당수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대통령이 돼서도 떳떳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뭘까요? 부정이다 하고 적발 고발했다가 잔뜩 두들겨 맞은 민주시민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고발하는 건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약과죠. 살아있습니다. 그럼 이제 부정선거 규탄 대문을 하는데 경찰이 총 들고 나오고 특히 마산에서 이제 세게 이건 그러니까 마산에 야당 의원이었다가 자유당 쪽으로 넘어간 사람 집이 이제 이렇게 좀 붙여집니다. 시위가 있었던 거리. 이게 이제 가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조사하는데 그 시위에는 빨갱이들이 작동했다. 남노당 잔전세력이었다. 그래서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자, 이게 그러니까 4.19가요. 이승만은 물러가고 나온 거는 거의 끝판에 아주 조금 남았고 처음에는 정부통령 선거 다시 하라. 즉 부정선거 규탄이었습니다. 그래서 4.19가 이제 도어선 이런 게 3월 15일 날 이 젊은이가 이 학생이 그러니까 흉두죄죠. 김주열이라고 마산에서 원래는 남원 학생이에요. 그때만 해도 영문학면의 지역감정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원에서 마산으로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4월 학기였기 때문에 친구가 중학교는 졸업하고 마산 선거 입학 허가는 받았지 합격은 했지만 아직 정식으로 입학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입학을 본업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총명하자 희생이 됐습니다. 이 사진이 기막힌 사진이에요. 시간이 없지만 이 얘기는 좀 해야죠. 이 사진을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습니다. 부산일보 기자가 찍었는데 저쪽에서 경찰이 오니까 얼른 카메라 멈추고 신문사로 돌아갔습니다. 신문사로 돌아갔더니 근데 이걸 신문사에서 꺼내놓으니까 난리가 났죠. 야, 이거 이걸 어떻게 보도하느냐. 이거 보도하면 우리 신문사 문 닫는다. 그때 문 닫는다는 게 괜히 겁먹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경향신문, 당시에 발행부수 타협을 다투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켰잖아요. 그거 얼마나 안 지나서니까, 야, 이거 신문사에서 이거 냈다가 우리 폐간당한다, 겁먹을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이 무슨 얘기야? 언론이라면 이런 걸 보도해야지. 하고 그 결단을 내서 이걸